증시대담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꾸준히 올해 내내 좀 상승한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2025년을 앞두고 주도업종에서 조선업을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조선업 주요 조선주 3사의 영업이익을 좀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22년까지 적자였지만 23년 그리고 24년에 완연하게 턴어라운드하고 25년, 26년까지 성장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녹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크게 소위 말해서 차트가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증시 대담에서는요, 조선업 전반의 어떤 업종 전망, 거기다 이 탑픽까지 챙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LS증권 이재혁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프리뷰에서 조선업을 주도업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어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죠. 주가는 현재 어떨까요, 조선주?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게 지금 저희 조선업종 주가 환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상반기에 워낙에 좀 서프라이즈급 수주가 쏟아지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랠리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비단 수주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차츰차츰 좀 더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프라이즈급 수주가 상반기에 워낙 많이 쏟아졌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어떤 이벤트 플레이 관점에서의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좀 나오지를 못함에 따라서 상승 동력 자체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상황이다. 이 정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 동력이 좀 둔화됐다. 주가가 일단은 좀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기수주된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는 부분들은 오케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주가 안 나오다 보면 어떨까요?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주가 레벨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 수주 업종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 수주를 받는 순간 미래 기대 이익이 2년, 3년 정도가 잡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지금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내일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내 조선소들이 이미 27년까지 일감을 채워둔 현재의 상황에서 28년 이후라고 하면은 내년도 하반기까지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리해서 조선소들이 수주하기보다는 정말 기대 마진이 높은 선박들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조선가, 클락슨에서 집계하죠. 한마디로 이게 이 지수를 인덱스로 삼아서 앞으로의 수주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매출을 얼마나 나올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신조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약간 좀 꺾여 내려갈 수 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은 좋지만 또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신조성과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신조선가 지수에 관련해서 피크 아웃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들도 주시고 한 지난 1, 2주 동안은 약간 그냥 횡보 정도 하는 양상 좀 보이면서 그런 우려들이 차츰 주가에 조금씩은 이제 반영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올해 신조 발주 환경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화랑새를 띄었다라는 부분에 잠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달까지 글로벌 신조 발주 총량이 거의 5천만, 저희 이제 업종에서는 CGT라고 해서 네. 모든 선박들이 어떤 선봉량을 비교할 때 CGT라는 단위를 쓰는데 5천만 TU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4,800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계약한 물량만 해도 작년 전체 신조 계약 물량을 이미 초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발주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조선소들도 이미 일감이 많이 마련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고점이 191PT 정도인데 지금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89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숫자가 주는 부담이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어떤 신조성가 지수가 앞으로 여기쯤에서 이제 고점을 확인하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으로 이제 조금 환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조선 해운 업황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셀러 마켓으로서의 어떤 거대한 방향성 자체가 틀어질 일은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도와 방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속도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될 수는 있어도 방향성 관점에서는 일관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 하락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그때와 다른 그때만큼 무분별하게 이제 수주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문제라지 결부되다 보면 신조성가의 가파른 상승은 뭐 약간은 둔화될 수는 있지만 레벨은 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사들의 실적은 어떤데?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화되고 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고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 빅3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망? 네, 사실 이제 31일 오전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은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렇군요. 예, 오늘 오후에 현대 3사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업종이 전통적으로 3분기가 비수기예요. 왜냐면은 비가 와가지고 조업 일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휴가 시즌에다가 조금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치 자체도 낮아져 있고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도 저는 이게 조금 조정의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3분기 실적은 좀 기대 이상으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해양 쪽에서 좀 나왔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빠진 거에 영향에다가 저기 생산 안정화 비용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 집행이 덜 된 그런 비용들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대폭의 어닝 쇼크가 좀 기록이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을 조금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면 예. 아무래도 27년까지 도크는 지금 다 채워져 있고 28년 이후를 저희가 지금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초까지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던 수주 잔고는 2020년도, 21년도 때 받았던 저선가의 컨테이너선 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선들을 인도를 하면서 이제 수주 잔고에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 3사 모두 이제 고선가 선박들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완연하게 이익 턴어라운드를 좀 그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이고 완연하게 이제 성장이 유지가 된다. 자, 그렇다면 벌써 이제 내년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대한 우리 시장의 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만한 업종 찾기는 활발해질 것 같거든요. 아직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런 조선주 내년에 기대해봐도 됩니까? 뭐 사실 여전히 시장 주도주로서 굉장히 뭐 밸류에이션도 지금 트레이딩 PBR 기준으로 한 2배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말씀 주신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전히 조선을 비워놓다라든지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절대 안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근데 조금 달라진 환경은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조선주의 주가는 수주의 함수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전 드리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수주한 게 좀 실적으로 이제는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냐 해서 수주와 실적의 함수 이렇게 조금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실적에 대한 증명 요구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좀 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3분기 실적까지 아직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후판 가격이 내려온 부분이 근데 조선소들이 한 6개월 단위로 가격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인하된 이 후판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런 실적 반영이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번 3분기까지 보여줬었던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추세 자체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마진도 확보된 상황이고 일감도 확보가 되어 있다. 좋은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결국 중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중국이 끼어드는 산업이 소위 말해서 좀 망가진다. 이게 배터리도 사실 LFP 배터리의 어떤 저가 공세,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도 상당한 밀어내기. 이 조선도 약간 그 소위 말하는 물량 공세나 저가 공세에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항상 보면 조선업에 대한 고민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마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각이 들어서 어제까지 그 글로벌 컨퍼런스 좀 참석을 하다 왔는데 갔다 왔잖아요. 예, 다녀왔는데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LNG 캐리어나 컨테이너선이나 이렇게 좀 고선가성 물량들 위주로만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예. 조선소들이 일이 이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뭐 전통적인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선박들까지도 굉장히 그동안 발주가 너무 눌려왔었던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조선소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들의 공급 능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구간인 것은 맞는데 그만치 그동안 응축돼 왔었던 그런 신조 발주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의 선종으로 다 전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선가 선박이 됐든 뭐 사실 저선가의 선박들은 저희가 애초에 수주를 안 하고요. 하질 않죠. 근데 그리고 절대적인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저희가 중국 조선소를 뭐 능가할 것이다라고는 저도 서둘러서 전망은 좀 드리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정 수준의 마켓시어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수요가 아직까지 조금 초과 수요 구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산업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제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 해운과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걸 갔다 왔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잘 되어 있고 마켓 쉐어 자체가 좀 뭐 어떻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벌크선이라든지 탱커선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난 몇 년간 많이 수주를 안 했었던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도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배를 올리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탱커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이제는 해볼 만한 가격까지 조금 올라오게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일감 자체가 과거 대비해가지고 조금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 선박이 요만치 발주가 나온다라는 그 기조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일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주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뭐 큰 우려를 가지실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다가 다음 주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조선업도 상대적인 수혜를 벌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말씀 주시는 거면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또 여기서 미국이 LNG를 다시 좀 수출하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오면서 LNG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LNG에 대한 수요가 제가 그냥 1에서 한 3% 정도 보는데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성장률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효자 종목이었던 LNG 캐리어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에서의 흐름이 트럼프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게 되고 당선이 되게 되면은 조선주가 한 번 더 좀 단기적으로 급등할 소재는 있습니다. 조선주도 해당이 된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의 우려 요인하고 기대 요인을 살펴봤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탑픽이 무엇인지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저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프라이즈급의 수주가 많이 쏟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한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을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미 뭐 27년까지 일감은 3중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상선이나 해양이나 양대 부문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콜라보를 좀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돌입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잠비크에서 나온 FLNG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한화로 한 3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중에 수주가 될 게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뭐 미국의 델핀이나 캐나다의 웨스턴 LNG 같이 추가적으로 해양 부문에서도 프로젝트들이 좀 나오면서 상선 해양 양대 부문에서 꾸준하게 좀 성장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도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높은 구간인 것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피어 대비해가지고는 여전히 조금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밸류를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나 수주의 환경, 전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꾸준히 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이재혁 조선 해운 담당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